긴급보육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데에도 원 운영 방침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정말 모르신다면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죠. 확실하게. 보내시는 엄마 입장에서도 안심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긴급보육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긴급보육 일지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긴급보육 시 연장반도 어떻게 일지를 작성하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일지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지 쓰는 방법은 원 운영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긴급 보육이든 정상 보육이든 무조건 계획한 대로 하라. 첫 번째. 선생님들 계획안은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그냥 그 계획안대로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정상인 것처럼 운영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유하신 원장님이세요. 아이들을 내 반 아이 긴급 보육하는 아이들은 내가 보는데 계획한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실행은 적으셔야겠죠. 아이들이 내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또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놀이. 왜냐면 내가 만 2세 7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이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 이 2명으로 이 수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또는 이 2명이니까 그냥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는 거, 평소에 놀고 싶어 했던 거를 교구를 이제 제공해서 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실행 기록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같이 긴급 보육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실행한 거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각자 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온 수요에 따라서 통합반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영화반 같은 경우는 통합반 운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원도 통합반 운영을 하는데 영화반과 유아반 이런 식으로 나누시던지 아니면 뭐 통합반을 만 1, 2세만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끼리 계획안을 짜시는 거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통합을 했다 싶으시면 그때 실행한 거 적으시고 이제 세 장을 뽑으시면 되겠죠. 만 0세, 만 1세, 만 2세. 그 각각 선생님들도 보육일지 철에다가 보육일지를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지는 똑같대. 그냥 세부 인쇄하셔서 각자 철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유아반은 예정놀이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안과 실행이 따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실행 위주로 적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는데 영아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계획안이 중요했잖아요. 계획안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계속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형태로 갔었는데 실행만 적으라고? 그럼 계획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9월부터는 지금 현재 9월부터는 4차 표준보육과정이 나왔잖아요. 놀이 중심으로 갈 거예요. 유아반이 하듯이 계획안은 계획안일 뿐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흥미 영역, 놀이 영역으로 실행을 적고 또 그 영역을 내일 다음날 확장해 주는 거죠. 긴급보육도 그래서 교육 계획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날 뭐하고 놀았는지 실행 기록만 적으셔도 되고 주제는 아이들이 놀고 싶어한 걸 노는데 주제가 연결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위주로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가 되면 연장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그럼 연장반도 마찬가지죠. 연장반도 현재 교육계획안 없이 실행 위주로 적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 위주로 적으시고 간혹 어떤 원에서는 원장님이 교육계획안도 달라고 하시나 봐요. 연장반은 교육계획안이 의무는 아닌데 원장님이 원 운영 방침을 그렇게 잡으셨다면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연장반 같은 경우는 긴급보육이든 정상 등원이든 교육기관을 작성하실 때 꼭 기본 보육반과 연계를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상관없고 하시면 더 좋죠. 물론 아이들에게는 하시면 더 좋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주제를 선정하셔서 교육기획안을 작성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긴급보육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선생님들 긴급보육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대응지침 5판이 나왔잖아요. 5판에 보면 그전부터 이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잖아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인데 벗는 경우가 있죠. 어쩔 때 벗죠.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이 닦을 때, 잠잘 때 많이 벗죠? 생각보다 많이 벗어요. 그래서 한 교실에 있지만 아이들끼리 비말이 튀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둥둥둥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기. 두 번째, 거리 유지하기. 환기는 수시로. 이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수시로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리 유지. 거리 유지는 식사를 할 때도 여유가 된다면 한 책상에 한 명씩만 앉으면 좋긴 한데 그게 조금 어렵다, 거리 두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제 책상을 이렇게 일렬로 두셔야죠. 여기다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일렬로.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일렬로가 어렵다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지 않게 먹도록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한쪽 방향을 보고, 이제 학교처럼 물론 이렇게 가림막 설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가림막조차도 장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양치할 때도 기사에 떴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양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양치를 하면서도 비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죠. 환기도 시키고 거리도 유지하고 또 그날 아이들이 만졌던 교구도 매일매일 소독하시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알고 계실까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고 원해서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나 원해서 공지를 글로 하셨다면 엄마들은 모르세요. 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글로는 봤는데 저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에 상상이 안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번쯤은 엄마들에게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엄마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는 이렇게 환기를 수시로 하고 있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는 거리 유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뛰어서 앉아 있고 교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그날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은 이렇게 오후에 모두 소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만 보내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매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매일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 엄마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몰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엄마들이 정말 모르신다면 확실하게 보여드려야죠.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엄마들에게 알리셔야죠. 나만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몰라주고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언지를 하신다면 보내시는 엄마 입장에서도 안심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맞벌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육하시는 엄마들도 이런 걸 원 공지라든지 반 공지로 보시게 된다면 확진자가 조금 이렇게 적은 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 어린이집도 저렇게 많이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에 그냥 보낼까? 라고 고민을 한 번 더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런 부분도 나의 노고, 내가 가정보육하는 엄마들은 내가
가정교육하는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애들도 안 나오고 좋겠다. 월급은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고, 어떤 엄마들은, 아, 선생님들도 힘드시겠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 있지만, 선생님들은 긴급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에 나와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놀고 있지 않는다는 거 엄마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제이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런 걸 물어보기가 조금 부끄럽다. 그러신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이제 쪽지라든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보고, 모르시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들 행복하세요.